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가속화한 가운데 소위 이준석 신드롬 또는 이준석 돌풍이라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중에서 지지율 30%가량을 받아가지고 1위를 기록하고 4선, 나경원, 5선,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했던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 합해도 이준석을 따라잡지 못하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이나 각종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치 호들갑을 떨듯이 이준석 돌풍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쎄 이 여론조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지금 이준석을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감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이준석에게서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지금 정치권에 입문한 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 10년 동안 대체 이준석이가 이룬 게 뭐가 있으며 이준석이 자꾸 요새 2030 청년 세대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는데 대체 그동안에 이준석이 청년 세대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졌으며 그들을 어떻게 대변해 왔으며 또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까? 글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준석에게서 그런 원인을 찾기보다는 기존 인물인 나경원, 주호영 이런 사람들에게서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 낡았다, 매번 보는 얼굴 지겹다, 좀 다른 사람 없느냐 이런 민심이 있는 듯합니다. 특히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전 국민의힘 당대표격이었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김종인입니다. 1942년생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일각에서는 관록의 정치인, 경륜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외모나 말투, 독선적인 모습, 자기 입으로 스스로 자기를 갖다 짜르라고 하고 다니는 그런 걸 봤을 때, 그 사람 연령대를 봤을 때, 이런 사람이 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 당은 왜 저렇게 나이 든 사람들만 있느냐, 왜 이렇게 뭔가 낡은 것 같느냐, 왜 이렇게 구태의연한 사람들만 있느냐, 이런 인상이 강한 듯 합니다. 그 밖에 이 당의 유력 정치인들 역시 뭔가 이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추동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게 생기고 실제 그들의 생각에서 개혁이라는 걸 읽을 만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반작용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하는 말의 시시비비를 떠나서 초선인 김웅, 그 다음에 김은혜 이런 사람들 신진 세력이 약진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돌풍 그 외에 이런 신진 세력이 약진하는 것도 이 기존의 정치인들, 기존의 국민의힘 구성원들, 특히 이 김종인을 위시한 이런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민심이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존 정치인 말고 이제 새 인물이 나와서 국민의힘을 맡았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의 전당대회가 아닙니다. 지금 선출한 당 대표는 평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전시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11월에 선출합니다.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당대표 권한은 대선 후보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나서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 선거 기간에는 당대표 권한을 대선 후보가 갖고 당무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음 대선 때까지 지금 선출된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5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5개월 동안 신임 당대표가 무슨 당을 바꾸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이 5개월 동안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신만만한 김종인이가 1년 가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독단적인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종인이가 무슨 당을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평시라고 한다면 실험적으로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한가한 시절입니까? 지금 후보들이 당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대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습니까? 11월 달, 그때까지 해가지고 뭘 어떻게 대선 후보 선출하기 전까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시간 없습니다. 실험할 여유가 어디 없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니까 이제 마치 대선 승리 정권 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들을 하는 것 같은데 참 이런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당 대표는
대선 후보 영입과 대선 경선 관리 그리고 선거 지원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무슨 혁신하겠다, 변화하겠다, 뭐 세대 교체를 하겠다, 우리 한국 정치를 개혁하겠다 이런 거는 너무 먼 얘기다 그겁니다. 지금 당면한 제1 과제가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대선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이 왜 자꾸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선 후보 영입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소위 말해서 빅 텐트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준석, 김웅 등 소위 유승민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어떻습니까? 김웅 뭐 대표될 가능성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홍준표의 복당은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김웅은 현재 홍준표 복당에 찬성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책임감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의 지지율 5, 6% 이게 우습게 보이는 모양입니다. 티끌모아 태산 아닙니까? 그 지지율을 끌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당대표가 되면 소위 빅 텐트를 칠 수 있겠습니까? 이준석의 경우에는 또 어떻습니까? 김종인과 비슷할 정도로 안철수를 비난했습니다. 안철수 뭐 서울시장 후보에서 단일화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안철수는 지지율을 한 5%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안철수를 향해서 국민의힘과 힘을 합쳐야 될 이 안철수를 향해서 이준석 과거에 뭐라고 했습니까? 술자리에서 무슨 뭐 이게 상스러운 그런 얘기를 했고 안철수 전국 꼴찌를 위하여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도 소위 안자날 그러니까 안철수를 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등장해가지고 안철수를 비난했습니다. 이랬던 이준석이 만약에 국민의힘 대표가 된다고 하면 안철수가 합류하는 그런 반문 빅텐트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이 이준석은 유승민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유승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정치권 입문일에 줄곧 유승민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과연 그가 하는 대선 관리가 공정하다고 느껴지겠습니까? 불협화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새롭지도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리다고 해가지고 새롭다고 여기고 기존 인물들을 구닥다리 취급하는 그런 작태야말로 바로 구태고 그게 바로 구태 정치입니다. 그걸 선동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선동하느냐? 그러니까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무슨 유쾌한 반란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지지 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직분에 맞지 않게 누구냐면 오세훈, 원희룡 이런 사람들 지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하태경, 유승민, 그러니까 유승민계에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이준석, 김웅, 김은혜가 그 유튜브 토론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세훈 그 토론 보면서 뭐 유쾌한 반란은 꿈꿉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지지선언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이준석, 김웅 뭐 이렇게 세대 교체 운운하는 자들의 뒤에는 바로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서고 싶은 유승민, 바른정당 계열의 유승민, 그 유승민이 있다 그겁니다. 또 이런 이준석의 이런 활동들을 갖다가 마치 이준석 돌풍이 불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는 게 마치 무슨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런 것처럼 지금 호들갑을 떠는 이 언론들의 국민의힘 지지층이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면 그리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 호불호를 지금 강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금 당 대표의 역할은 당 혁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권 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메시지를 던져야지 자꾸 무슨 2030 얘기하고 청년 얘기하고 그렇게 해봤자 쓸데가 없다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이 2030밖에 없고 청년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때 전 연령대 전 지역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그 상징성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지율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면 소위 빅텐트 아래 다 모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을 얘기를 해야지 자꾸 어떤 이런 세대 갈등 이런 걸 조장하는 듯한 또 그걸 갖다가 그 뒤에서 마치 자기들은 무슨 깨어있는 어른들이라는 식으로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는 식으로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전당대회 뒤에는 소위 말하는 유승민 걔가 어른거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승민계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유승민계가 주도하는 대선 경선, 결국엔 유승민이 대선 후보로 나선다. 그러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다, 김웅이다, 나경원이다, 주호영이다, 뭐 세대 교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 영입과 대선 경선 관리와 대선 지원, 그리고 상대 더불어민주당 공격, 이런 것들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